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이제 단일 게임 매출 하나 있잖아요. 네. 주가가 결코 이게 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게임 리스크가 좀 네. 있는데 오딘 이외의 게임이 하나 더 나와주면 네. 주가 레벨업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나 SK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은 없는데 현대모비스는 그 자동차 부품 공급이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그 생산이 안 되니까 부품주는 빠져요 당연히.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면 완성차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부품 회사가 더 빠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 보시고 SK는 이게 요새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 SK 머티리얼즈 합병도 하고 주가는 근데 견조하죠 최근에. 네. 근데 빠지진 않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 올라가다 좀 빠진 이유가 이게 그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뭐 변호사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SK 뭐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랑 뭐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 분인가요? 네. 그분하고 뭐가 연관돼 있다는 기사가 하나 뜬 게 있더라고요. 그거 나오는 날부터 좀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은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고. 네. 근데 SK그룹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부담되니까 좀 파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이슈라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외로 하면 SK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네. 지주회사는 솔직히요 매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탈피하고자 SK는 비상장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CMO 업체 하나 갖고 있죠.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회사 하나 갖고 있죠. 거기다 SK 에코플랜트라고 있어요. 친환경 그 폐기물 회사. SK 건설이에요 옛날에. 그거 갖고 있죠. 그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 회사들 또 SK 실트론이란 반도체 웨이퍼 이 네 개가 핵심이에요. 비상장으로 다 갖고 있고 네. 상장 회사 중에는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2차 전지 소재하는데 합병 회사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모아보자.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내심은 필요해요. 뭐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큰 그림에서 뭔가 되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 네. 아 이건 2차 전지 그 양극재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당분간 오르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그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좀 할인을 주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요. 오른 게 문제예요. 네. 여기 월봉 보세요. 월봉 이래요. 여기서는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2차 전지 양극재 나쁘게 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네. 소재보다는 소재 많이 오른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셀업체 사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빠졌잖아요. 요새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가요. 요새 보면은 그 급락장인데도 오늘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이게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SDI는 왜 빠지냐면은 미리 올라서 그래요. 이노베이션이 빠질 때, 그러니까 서로 간극을 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차라리 저는 이런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소재는 조금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인터파크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인터파크 서점은 교보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게 여행 그 티켓도 판매도 하고 이제 다 매각을 해요. 근데 매각 때문에 올랐잖아요. 회사가 사실은 이 회사도 실적이나 이런 거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적져놨어요. 근데 매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이걸 생각을 하세요. 매각하기 전에는 매각 당하는 회사가 좋아요. 올라가요. 매각 끝나면 끝납니다. 아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참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느끼셨겠지만 항상 미국이 좋잖아요. 네. 우리 한국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M&A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지분 매각도 그렇고 그런 M&A나 어떤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매각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많이 팔거든요. 지금 주가보다 뭐 보통 20에서 많게는 더블 정도.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네. 개인 소액주주도 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대주주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걸 못 누려요. 개인 주주는 물론 이제 이건 가능하죠. 주가 올라갈 때 내가 팔면 되니까. 네네. 근데 그건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의 몫이고 그냥 만약에 그냥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인터파크를 10,000원에 팔았어요. 네.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10,000원에 판 게 아니잖아요. 그 소액 주주는 그만큼의 차익은 못 누려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런 게 되지 않는 이상은 네. 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파세요. 파셔야 돼요. 그 얘기하시면서 한샘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한샘하고 그쵸? 그 광주 신세계 네. 그 두 회사가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유한타증권의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원래 지주회사 담당하시면 그분이 이제 보고서 쓴 거예요. 그렇게 네. 되게 쓰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쓰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용기 내서 좀 쓰신 것 같긴 한데 그 소액 주주를 좀 배려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긴 한데 다만 뭐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인터파크도 똑같잖아요. 매각 이슈가 끝나면 네.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팁을 드리면 M&A 이슈가 절정에 달해서 주가 급등할 때 네. 조심히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대주주랑 똑같이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아유 M&A 됐으니까 회사 더 좋아지겠지 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M&A를 하는 회사는 이 회사를 비싸게 사잖아요. 시가보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돈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오르기 전에 예. 여기에 막 빨간불 터지잖아요. 예. 이분들 뭔가를 안 거겠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모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누군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야, 그때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뉴스 나왔을 때 이때였죠. 예. 이때.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뉴스 안 나왔으면 왜 빨간불이 나왔냐 이거죠. 모르죠. 아무튼 이제 혹시라도 내가 갖고 네. 있는 기업이 혹시 M&A 하면 좋죠. 아니 뭐 좋죠, 올라가니까 좋죠. 기분 좋은데 네. 그거를 취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현대 무벡스가 뭐예요? 그런 회사가 있나요? 현대 무벡스? 전 처음 들어보는. 모비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무벡스. 저는 좀 생소한데요. 현대 무벡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벡스? 승강장 이게 무벡스 현대 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네요. 지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제가 죄송한데 네. 제가 이게 잘 들어본 기업이 네. 아니어가지고 패스하시죠. 이름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는 실적 추정치를 좀 낮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거는 저도 원래 이거 되게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한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치를 좀 낮춘 것 같아서 네.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이게 바닥이면 상관없는데 금호건설은 공항건설의 강자입니다. 네. 공항건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못 해가지고 네. 인선 ENT는 폐기물을 아시죠? 건설 네. 폐기물. 네. 이 회사가 근데 자회사 중에 하나가 네. 그 자동차 폐차 있죠. 네. 폐차해서 그걸 파쇄한 다음에 네. 철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네. 그 폐기물 재활용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선 ENT는 좀 좋게 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채팅창에 있는 것도 제가 상담 몇 개 해드릴 네, 테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 남겨주시면 주가 같이 괜찮고 해드릴게요. 안 빠지고 덕산네오룩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 깨진다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창이랑 오른쪽 같이 보시면서 이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종목 위주로 이제 편하게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자, 호텔 신라 이야기 있나요? 예.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도 지금 주가는 네.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6% 정도 네. 좀 빠져 있지만 이게 면세점 관련주잖아요. 근데 리오프닝 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급락할 때 좀 모아가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아까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비메모리가 뭐 ISC도 그렇고 지금 빠지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주가가. 예. 근데 기회 아닐까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비메모리 테스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미국에서 ASML 같은 기업이 6% 폭락을 했어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하시되 네. 다만 올해도 보셨잖아요. 네. 이 과정 견디시면 다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네. 가망 없다고 생각하면. 카카오 게임즈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이제 단일 게임 매출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1인데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감안해도 주가가 결코 이게 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일 게임 리스크가 좀 네. 있는데 오딘 이외의 게임이 하나 더 나와주면 네. 주가 레벨업 되겠죠. 네. 현재 올해 순이익이 1,5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이게 예상 네. 수치죠. 네. 근데 지금 PER이 33배입니다. 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봐도. 게임주가 지금 30배면 NC가 20배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 급락해가지고 많이 NC 너무 많이 빠졌어요. 떨어졌죠. 예, 그리고 뭐 네. 크래프톤도 비싸다고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이 PER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네. 게임즈도 굉장히 좀 PER이 30배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다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10만 원 하다가. 네. 그래서 또 신작 게임 또 나오겠죠. 네. 증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한번.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작 게임에 대한 뭔가가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자, 그 말씀입니다. 성미수님이 LNF 부탁드린다고. LNF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야, 이거를 작년에 제가 슈퍼개미 김정환님이랑 내일 촬영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아, 예. 작년 7월 말에 38,000원 때 김정환님이 여기 와서 추천하고 간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 네. 지금 이렇게 올랐네. 6배 올랐네요. 한 4, 6, 7배. 야. 그래서 엄청 오르긴 올랐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죠. LNF가 오버스팅을 했어요.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막 25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네. 주가가 너무 달려갔어요. 이 월봉 보이세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네. 좀 지금도 찾아보면요 저평가된 것도 많고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주가에 근데 2차전지 소재는 정말 많이 갔어요. 남들 빠질 때도. 맞아.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편해요. 야. 그 생각해 주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어떤 분이 뭐 테스나나 이런 반도체 계속 얘기하시는데 왜 이쪽을 계속 좋게 보셔야 되냐면 LB세미콘도 그런데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삼성에서 수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쪽 그 테스트 이쪽 반도체에서 좋아집니다. 근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반도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빠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되도록 매도하지 마세요. 예, 보유 계속 관점 유지.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아까 ISC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 있죠. 네. 그쪽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다만 지금 안 좋은 건 메모리예요. 네. 메모리는 좀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네.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이게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아침에 좀 반등하다 좀 다시 빠지거든요. 다시 빠지네요. 저희 상담하는 구간 동안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워낙 안 좋아서 네. 주가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중국 증시를 확인 못 해봤는데 네. 잠깐만요. 중국이 좀 좋지 않아서 홍콩이 한 2%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지금 다 일제히 급락하거든요. 네. 그 영향 좀 나왔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유독 우리나라만 안 좋아요. 대만도 1.3%, 네. 그다음에 중국이 1.1%, 네. 근데 코스피는 2%, 나스닥 선물은 오히려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조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지금 3천까지 온 상황인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고승범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네. 근데 너무 타이트해요. 이게 줄여요. 유동성을 막 줄이려고 하니까 그게 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입니다. 신용 공여 줄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도 이게 맞물리고 그다음에 CFD라고 있어요. 네. 그 개인 투자분들 중에 큰 자금 운영하신 분들 중에 네. 그 전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한 거죠. 그 네. 10배 레버리지 한 거 아시죠? 예. 그거 이제 줄이라고 증거금. 그러면 거기서 물량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빠집니다. 그게 올해도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한번. 그래서 쭉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겹친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액션도 저는 취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줍줍하지 말고요. 좀 잠깐은 아니 좋은 건 사셔도 돼요. 자기가 그 리스트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엉뚱한 거 사시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용기 있게 담으실 분은 담으시되 네. 적어도 주식 보유하신 분들 팔지는 마세요. 팔지 말자. 예, 올해 요 구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럼 현대 리바트는요? 현대 리바트도 이게 요즘 좀 빠진 것 같았는데. 인테리어 관련주예요. 네. 인테리어 관련주고 주가는 거의 바닥고 났습니다. 그리고 내수 업종이니까 나쁘게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택 근데 이것도 역시 좀 당분간 좀 어려운 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규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는 있지만 한샘에 비해서 항상 좀
못 갔어요. 못 주가가. 갔죠, 못 예, 갔죠, 못 갔죠. 저평가돼 있고. 맞아. 왜냐하면 이 회사가 왜 할인을 받냐면 네. 한샘은 소비자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하는데 네. 그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대상으로 많이 해요. B2B라 그러죠. 그럼 원래 할인을 받아요. 근데 네. 현대 리바트도 돈 잘 벌고 PER도 되게 낮은 편이니까 여기 보시면 올해도 한 300억 버는데 네. PER 11배밖에 안 돼요. 아. 인테리어 회사인데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뭔가가 지금 없는 거죠. 네. 역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